자, 이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룰 거냐면, 우리가 1차원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X축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Y축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Y축으로 움직일 때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중력 가속도가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G라고 하는 기호로 처리를 하는데, 여기는 크기로 말하면 9.8 메타/초 제곱, 가속도니까 제곱이 들어가겠죠?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Y축 방향의 운동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지금 제가 여기 테니스 공을 위로 던졌을 때 그냥 Y축 방향으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운동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물체를 제가 이렇게 던지게 되면은 이 물체 자체는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호사체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두 가지를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큰 입장에서 Y축 방향의 운동에서 큰 입장에서 중력 가속도가 있고 직선 운동이 있을 수가 있고 포물선 운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줬고, 이제 실제 주어진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보면서 분석들을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먼저 문제를 읽어보고 이거 이러면 되겠다라는 걸 먼저 유추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물체를 위로 던졌대요. 그랬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대요. 자, 이랬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그동안 걸린 시간을 구하라고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주면, 위로 던졌다가 제 손에 다시 떨어졌어요.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게 가장 포인트일까요? 그 점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포물선 운동을 했는데,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했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수평 도달거리.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일반적인 경우를 그릴 거예요. 하지만 문제 조건에 맞게 이 그림을 바꾸게 되면은 이런 거죠. 여기에 수평 도달거리하고 수직으로 던졌을 때, 물체를 수직으로 던졌을 때 이 길이하고 수평 도달거리가 같게 나오는 셀타각을 찾으래요. 그건 도대체 얼마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때 여러분들은 여기부터 설명을 하면은 꼭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은 수평 도달거리 R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최고점에 도달하는 거리 H라고 하는 것을 꼭 한번 증명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식을 증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운동 자체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지금 X축 방향으로의 운동은 항상 어떻게 돼요? 벡터 길이가 이만큼 길이가 다 같죠? 그러니까 여기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X축 방향으로는.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요? Y축 방향으로는 벡터 길이가 이렇게 없어졌고 점점 더 길어지고 바로 벡터 길이가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등가속도 운동, 다시 말해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X축 방향으로의 등속도 운동과 Y축 방향으로의 등가속도 운동이 결합된 슈퍼포지션된 운동이다라고 하는 걸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일반적인 경우에 수평 도달거리 R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최고점의 도달거리 H라고 하는 거를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좀이라도 이상하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설명했던 그 동영상을 한번 다시 보면서 한번 재정립들을 해둬요. 자, 그리고 이 여기 첫 번째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 문제의 특징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일반적인 식들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증명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제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죠.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나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나 실제는 똑같아요. 뭐만 바꿔주면은, 그렇죠? 어떤 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냐면, 이쪽 X축 방향하고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두 개를 구별을 했을 때 가속도라고 하는 것만 마이너스 G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Y축 방향일 때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G예요.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물체를 놓게 되면은, 소프트볼로 할게요. 물체를 놓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아래쪽, 반탈점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해서 마이너스가 붙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G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X축 방향의 1차원 직선 운동이 Y축 방향의 자유낙하 운동, 다시 말해서 직선 운동, Y축 방향의 직선 운동으로 이렇게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붙이고 G로 바꾸고, 여기 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바꾸고 G로 바꾸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G로 바꿔주면 전체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제가 했어요. 자, 그러면 풀이 과정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잠깐 먼저 생각들을 해봐요. 자, 그러면 생각들을 해봤어요. 지금같이 산수식으로 써있어도 복잡하게 보이는데 논리적으로 따라가면 별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해결을 할까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체를 던졌다가 다시 내 손한테 떨어졌다 이렇게 됐을 때 걸릴 시간이 얼마인지를 물었을 때 여기에 핵심적인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하는 걸 물어봤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산수식을 가지고 대입하려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수식을 떠나서 현상 자체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물체는 틀림없이 내 손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내 손에서 정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느껴져요? 최종 변이가 어떻게 돼요? 변이가 이동 경로에 무관하기 때문에 0인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 보면은 총 변이 자체가 0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아이디어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동 경로가 무관해요. 그래서 테니스 공 자체가 제 손을 출발을 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진 여기까지는 이동 경로예요. 하지만 변이는 같은 점에서 출발해서 같은 점에 떨어졌기 때문에 0인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등가 속도 운동에 관한 Y축 운동에 관한 식에서 여러분들은 저는 요식을 이용을 할 거예요. 여기는 요식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좀 전에 말했지만 총 변이라고 하는 자체가 다시 말해서 여기 Y가 0인 거예요. 총 변이는 0인 거예요. 내 손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럼 0으로 놓고 나서 시간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시간을 하나 약분될 테고 나눠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구했어요. 그럼 이 시간에다가 이제 미지수의 값들을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초기 속도를 6.50m/초로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에 2가 이렇게 붙어있고 6.50m/초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중력가속도가 있죠? 중력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일반적인 경우에 뭐 특별하게 자세하게 써주지 않는 경우에 9.80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 9.80으로 썼어요. 제가 지금 9.81 하고 9.80으로 쓴 이유는 뭐냐면 문제 조건에서 보면은 이 숫자가 세 자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 자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9.80 이렇게 나오게 될 테고 이 값을 곱해서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가 이 숫자를 맞춰서 쓰게 되면은 1.33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가 위로 초기 속도를 이만큼 던졌을 때 갔다 오는 시간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이동하는 변이를 이용해서 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또 다르게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처음식, 초기식을 이용을 할 거예요. 아까 여기에서 두 번째 식을 이용을 했다면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나중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초기 속도에서 마이너스 GT가 될 테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간의 입장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쪽은 속도에 대한 변화율, 변인 거죠. 그리고 밑에는 중력가속도로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을 다이렉트로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운동 현상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학적으로 논할 때는 꼭 현상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식만을 가지고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실제는 올라가는 시간만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 조건은 다시 내 손에 돌아와야 되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다가 두 배만큼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나 내려가는 데 걸린 시간은 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두 배만큼 이렇게 곱아줘야 돼요. 이렇게 곱아준다라고 하는 여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현상을 꼭 이해를 해야 돼요. 현상을. 그래서 올라가는 시간, 내려가는 시간이 두 배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를 꼭 이렇게 곱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 식에서 보면은 나중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체가 손에서 출발해서 지금 속도를 가지고 올라가지만 떨어지려면 틀림없이 여기서 섰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0인 거예요. 제일 위에서 속도는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중 속도는 0이다 라고 하는 또 하나 숨어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올 때 초기 속도를 가지고
0이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값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해도 의미와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둘 중에 편한 거를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쪽은 변이가 0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시간이 2배 걸리고 초기 속도가 0이라는 걸 꼭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 문제의 관건이에요. 현상을 꼭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직접 공이나 아니면 뭐 연필이 됐든 볼펜이 됐든 지우개가 됐든 한번 던져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 실험실에서 한번 정립을 해보면은 그러면 실제 현상은 이렇게 돼서 값 자체를 쓸 때 산수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해서 쓰기 때문에 그 의미 하나하나를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풀었다고 보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제가 문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어떤 물체를 포물선 운동으로 던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던진 거예요. 던졌을 때 문제 조건에서 보면은 수평 두 달 거리, 이만큼 수평 두 달 거리하고 그리고 위쪽으로 직선으로 던졌을 때 거리가 같으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각도로 던져야 되니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단지 조건은 저항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물체가 던져서 날아가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이걸 한다면 그냥 종이를 구부려서 던질게요. 이렇게 던졌을 때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이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저항은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날아갈 때 저항은 없이 생각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력의 영향만 받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먼저 여러분들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틀림없이 여기는 최고점에 도달하는 높이하고 수평 도달 거리를 유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유도하는 것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참고를 하던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수평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시각화를 시켜보면 수평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수직축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리고 이 현상 자체는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식 자체를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초기 속도라고 하는 자체를 성분분해하는 거죠. 초기 속도를 성분분해해서 이쪽에 있는 이만큼 벡터를 이쪽으로 벡터의 그림자를 만들고 아래쪽으로 벡터의 그림자를 만들어서 성분으로 분해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초기 속도와 각도에 대한 식으로 두 가지를 이 하나의 벡터를 이렇게 던져진 이 벡터를 성분 분해를 해서 논리전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꼭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죠. 그러면 수평 도달거리와 위쪽으로 던졌을 때 수직으로 올라간 이 높이가 같아야 되니까 수평 도달거리는 여러분들이 이 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직으로 던진 거리는 지금처럼 최고점에 도달하는 높이는 원래는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할 때 여기 최고점에 도달하는 높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증명이 돼요.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던진 거냐면 포물선으로 던졌을 때가 아니라 그냥 물체를 저쪽에서 했던 것처럼 수직으로 던졌을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식 자체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조건대로 풀려면 수평으로 던졌을 때 거리와 여기 도달하는 거리 그리고 내가 수직으로 던졌을 때의 이렇게 높이를 찾아낸 다음에 여기 두 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문제 조건에서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같다라고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에서 수평 도달 거리와 수직으로 던졌을 때 높이 자체가 같다라고 놓고 이쪽은 이게 될 테고 여기는 방금 여기서 구한 여기 그리고 여기가 될 테니까 두 개를 이렇게 놓고 풀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중력과 속도하고 나머지 것들 다 없어지고 나면은 이만큼만 남겠네요. 그렇죠? 초기 속도도 없어지고 나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세타를 찾아내야 되는데 세타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쪽에 사인을 있으니까 여기서 사인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사인 몇 도예요? 2분의 1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사인 30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사인 30도가 2세타가 같다라고 넣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세타는 얼마큼이 되겠어요?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방향을 기준으로 내가 관찰자를 기준으로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앞방향으로 던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15도가 될 거예요. 학생들이 이 문제 할 때 이렇게 내게 되면은 문제를 이렇게 증명을 않고 여기다가 45도 이렇게 써놔요. 그때가 많아요. 진짜로 시험 문제를 내보면. 근데 45도는 어떤 경우? 45도로 던졌을 때는 이게 제일 멀리 날아갈 때인 거죠. 그렇죠? 그 문제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45도라고 써놓으면 안 돼요. 꼭 한번 증명을 해보고 나서 여기 15도 각도로 던져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지금부터 정리들을 한번 해봐요. 유지를 꼭 한번 정리들을 해봐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은 방법 1에서는 총 단위가 0이다. 내순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식을 쓸 때는 여러분들은 시간이 2배가 걸린다. 왜냐면 올라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인지를 해야 되고, 떨어지려면 물체가 서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중 속도가 0이다 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임제에서는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기는 포물선 운동은 정말로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하니까 이 식을 꼭 유도를 해봐야 돼요. 유도를 할 때 산수를 계산하지 말고 이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운동일 때하고 수직으로 운동일 때 중첩된 운동이다 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고, 초기 속도를 초기 이렇게 던진 이 베타를 세타와 초기 속도로 성분분해를 해서 논리전개를 하면 돼요. 그러면 두 가지씩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 물러간 높이와 먼저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수평으로 던진, 포물선 운동을 할 때 수평으로 던진 이거와 그대로 수직으로 던졌을 때 높이가 같을 때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간 높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사인세타는 필요가 없으니까 90도니까 위로 던졌기 때문에 여기가 90도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 자체를 이렇게 놓고 두 개를 갖다 하고 나서 논리전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꼭 여기 증명을 해봐야 돼요. 증명. 하여튼 여러분들 정말로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 부연 설명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수고들 했어요. 수고들 했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